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재명의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8.3%를 기록해서 50%가 붕괴됐습니다. 이재명의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8.3%를 기록해서 50% 선이 붕괴됐습니다. 이거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50%가 붕괴되면 사실상 다시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재명 국정 지지율이 50% 선마저 붕괴되면서 40%대 후반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민심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8일 미디어 토마토가 173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한 것에 따르면 이재명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8.3%가 긍정평가를 했고 부정평가는 48.8%였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긍정이 48.3, 부정이 48.8 역전됐습니다. 부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자, 이재명 불과 석 달도 되지 않아서 9월 3일이 석 달 아닙니까? 지지율 50%가 붕괴됐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 이재명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52.8%에서 48.3%로 4.5포인트가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41.8에서 48.8로 무려 7%가 뛰어올랐습니다. 긍정평가는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대폭 상승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40 내지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 절반 이상이 이재명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인 20, 30대의 부정평가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20대 긍정 34.9% 대 부정 59.2%, 20대에서는 부정이 60%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30대 긍정 41.1 대 부정 57.6, 20, 30대의 부정률이 어마어마하죠. 60대 긍정 42.1 대 부정 56.3, 60대도 부정이 많고요. 70세 이상 긍정 42.3 대 부정 50.6이었습니다. 자, 지금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세대가 2030, 2030 그리고 60입니다. 40, 50대에서는 긍정평가 응답이 여전히 앞섰습니다. 40, 50대가 이재명을 떠받치는 세력이니까요. 40대 긍정 66.4 대 부정 32.0, 50대 긍정 58.7 대 부정 40.2, 이렇게 해서 40대와 5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에서만 이재명 지지율이 50%를 상회했을 뿐입니다. 광주 전라 긍정 66.9 대 부정 32.2, 그러니까 광주 전라 긍정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죠. 다만 2주 전과 비교하면 광주 전라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75.5에서 66.9로 무려 8.6% 하락했습니다. 광주 전라에서도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 거죠. 서울과 영남에선 이재명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정평가가 51.6, 대구 경북에서 부정평가가 58.2, 부울경에서 부정평가가 50.9, 모두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경기 인천 경기 인천의 긍정이 48.1, 부정이 49.3으로 경기 인천은 긍정 대 부정이 팽팽했습니다. 대전 충청 세종 긍정 48.1, 부정 47.1, 여기도 팽팽하고요. 강원 긍정 39.4, 부정 54.1, 강원에서는 부정이 훨씬 높았습니다. 제주 긍정이 45.9, 부정이 64.1, 제주에서도 부정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말이죠,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2%입니다. 이번 조사는 말이죠,
2025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하고 림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지표상 이재명의 정권 붕괴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뭐 하다 보면은 지지율이 뭐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지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것은 이제 서서히 이재명 정치에 대해서 그 본체를 알기 시작하고 이재명을 모르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이 뭐 대통령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지사 하는 거 보고서, 성남시장 하는 거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 알려진 것이긴 하지만 이재명이 뭐 행정은 잘한다, 뭐 정치를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막연하게.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지지의 명분으로 삼았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평소 욕설이 있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인성의 문제가 있어도, 품행의 문제가 있어도 이재명이 일은 잘하더라, 그걸 가지고서 이재명을 뽑아줬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들어서서 진짜 일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네, 일을 못하네,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이네. 지금 뭐 어쩌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싹수가 놀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려고 하던 사람들도 처음 보면 떡잎부터 안다는 것을 딱 보고서 이재명 싹수가 놀았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기대할 게 없다, 그런 사람들은 벌써 돌아선 거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지 않은 겁니다. 이재명을 지지했었기 때문에 금방 이재명 지지를 철회한다는 것이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존심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상 이재명 지지를 갖다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재명 지지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거는 지금 방미 일정을 여기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국내 정치,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사면이라든가 윤미향에 대한 사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을 자기 멋대로 밀어붙이는 거, 이거 받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정권 차원의 정치보복하는 거 받고, 이런 거 국내 정치를 가지고 이재명에게 지금 낙치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후에 다시 조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외교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원래가 이재명은 외교 점수가 낮았습니다. 외교에 대해서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점수를 받을 게 아니라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외교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언론들이 자유가 없으니까 아니면 지들이 말이죠, 어떤 이유로 그냥 막 이재명을 빨아주니까 지금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미국의 어떤 조야라든가 내지 여러 나라들에서는 이재명이 완전히 젤렌스키 꼴을 할 건데 압으로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압으로 위기를 넘기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돈을 퍼주고서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책봉을 받아오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자, 또 국내 지금 정치, 국내 정치가 엉터리니까 지금 지지율 떨어졌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해외 정치, 이것도 또 외교를 갖다가 잘한다고 볼 수 없죠.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은 다음 주 여론조사라면은 40대 초반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데 지지율 급락은 바로 이재명 붕괴의 시작을 알린다는 점에서 이재명한테는 정말 이제 불똥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강철TV에 대한 응원은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철TV입니다.